2025년 여름 터키 전역이 47도 폭염에 무너졌습니다. 이스탄불은 정전으로 지하철이 멈췄고 앙카라는 병원마저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위성 열화상 사진에 찍힌 파란 점 하나, 에스키셰히르. 모든 도시가 붉은 지옥일 때 이곳만 28도를 유지했습니다. 20년 경력의 기후 전문가도 믿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유럽 재난관리국에서 20년간 이상기후를 분석해왔죠. 그동안 수많은 기후 재난을 봤지만 2025년 여름 터키 상황만큼 충격적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받은 긴급 보고서를 펼쳐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이게 맞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터키 전역이 47도 폭염에 신음하는 가운데 단 한 곳만 예외였거든요. 에스키셰히르라는 도시였습니다. 터키 중서부 내륙에 위치한 인구 80만의 중소도시죠. 이곳의 데이터가 정말 이상했어요. 다른 모든 터키 도시들이 전력망 과부하로 정전 사태를 겪을 때 에스키셰히르만 전력 사용량이 30% 증가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전기료였습니다. 사용량은 늘었는데 전기료는 오히려 25%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 경력에 이런 데이터는 처음이었거든요. 위성 열화상 사진을 확인해 봤어요. 터키 전역이 빨간색으로 뜨거워 보일 때 에스키셰히르만 파란색이었습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죠. 처음엔 위성 오류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미국, 유럽, 러시아 위성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현지 기상청 데이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주변 도시들이 모두 45도 이상을 기록할 때 에스키셰히르는 28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습도까지 쾌적한 수준이었죠. 도시 전체가 거대한 에어컨인가? 황당한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터를 3번, 4번 재검토했습니다. 전력 소비 패턴도 특이했어요. 다른 도시들은 오후 2시경 최대 전력 사용량을 기록하다가 정전됐는데 에스키셰히르는 하루 종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유지됐거든요. 게다가 전력 효율성이 평소보다 40% 향상됐다는 수치까지 나와 있었어요. 본부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데이터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먼저 말했죠. 하지만 팀장 마이클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존슨, 터키 정부에서도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해. 현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수치들이 돌아다녔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도시 하나가 기후를 거스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뭔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터키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의심이 계속됐습니다. 혹시 터키 정부가 실험적인 도시 냉각 시스템을 도입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지하수나 지형적 특성 때문일까요? 하지만 그런 요인들로는 이 정도 효과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출발 전날 터키 언론 보도자료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에스키셰히르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었어요. 다만 시민 인터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밖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한 시민의 증언이었죠.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기료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게 됐어요. 신기한 일이죠. 뭔가 작년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도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앞으로 며칠 안에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직업적 사명감이 동시에 자극받았죠.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뜨거운 열기가 몰려왔습니다. 47도의 폭염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피부로 느꼈어요. 하지만 3시간 후 에스키셰히르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달랐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말 28도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온도계를 확인해 봤죠. 정확히 27.8도였습니다. 주변 도시들이 모두 45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에스키셰히르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유럽 재난관리국 신분증을 보여주며 면담을 요청했어요. 접수 직원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누군가와 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더니 곧 부시장 오피스로 안내해줬어요. 부시장 메흐메트 오즈칸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죠. 하지만 제 질문에 대한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저희 도시의 기후 시스템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밀 사항입니다.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기밀이요?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인데 말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혹시 외국 기술을 도입하신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부시장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시청을 나서면서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할까요?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한 좋은 일인데 말이에요. 터키 정부의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도 보였어요. 47도 폭염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한 상점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작년과 많이 다르죠? 물어봤어요.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작년 이맘때는 오후 2시부터 문을 닫아야 했거든요. 너무 더워서 손님도 안 오고 직원들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루 종일 문을 열 수 있어요. 매출도 30% 늘었죠. 상점 주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대체 뭐가 바뀐 건가요? 제가 물었지만 그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시민들과도 대화해 봤어요. 공통적으로 작년부터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어요. 에어컨 없이도 밤에 잠들 수 있어요. 전기료가 많이 줄었어요. 모두 긍정적인 변화였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어요. 시청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시민들도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정보가 차단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을 텐데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는 걸까요? 터키 정부가 자국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내일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거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건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건물 옥상이었습니다. 은색의 낯선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어요. 일반적인 에어컨 실외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크기도 더 크고 모양도 특이했죠. 저게 뭘까? 궁금증이 커졌어요. 더 많은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건물에 같은 장비가 설치돼 있었어요. 상업 건물은 물론이고 아파트, 학교, 병원까지 말이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들어가 봤어요. 옥상에 설치된 장비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관리소장이 친절하게 응답해줬습니다. 아, 그거요? 작년에 삼성에서 설치해 준 거예요. 삼성이요? 제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한국 삼성이요. 무료로 설치해 줬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관리소장의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한국 기업이 왜 터키 중소도시에 이런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줬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물어봤습니다. 전기료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더 시원해졌죠. 주민들이 모두 만족해해요. 관리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다른 건물들도 찾아가 봤습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삼성에서 무료로 설치해줬다.
전기료는 줄고 효과는 좋아졌다. 작년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일관된 증언이었습니다. 한 카페 사장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삼성에서 왜 무료로 해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실험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만 수집한다고 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실험이라는 말이 핵심인 것 같았어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더 큰 건물들에는 더 많은 장비가 설치돼 있었어요. 심지어 시청 건물에도 같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쓰고 있네. 아이러니했어요. 한 전자상가 사장과 대화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아세요? 물어봤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반 에어컨과는 완전히 달라요. 도시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서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의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설치할 때 어떤 과정이었나요? 계속 질문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며칠 동안 작업했어요. 정말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건물마다 위치도 다르게 정했어요. 뭔가 계산된 느낌이었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단순한 기업 홍보치고는 규모가 너무 컸어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면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오후에는 대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공과대학 교수들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구체적인 기술은 모르겠다고 했어요. 시청에서 함구령을 내렸어요.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했죠. 한 교수가 조심스럽게 귀띔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어봤더니 정치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외국 기술에 의존했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교수의 설명이 어제 부시장의 반응과 일치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좋은 결과까지 숨기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며 정리해봤어요. 삼성이 실험적으로 도시 전체의 냉각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는 것까지는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술과 원리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내일은 더 전문적인 정보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핵심 인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에스키셰이르 기후 담당 부서장인 하디에 아이단 박사였어요. 환경공학 박사로 20년간 도시 기후 연구를 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공무원들처럼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제가 유럽 재난관리국 소속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비공식적인 대화라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삼성과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2023년 여름이었어요. 터키 전역이 45도 폭염에 시달릴 때였죠. 우리 도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병원에 열사병 환자들이 넘쳐났고 정전 사태까지 겹쳤거든요. 하디에 박사가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때 삼성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시 단위 냉각 시스템 실증 실험을 제안했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외국 기업이 갑자기 왜 도움을 주겠다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조건이 어땠나요? 계속 질문했어요. 놀라웠어요. 모든 설치 비용과 유지 보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3년간 사후 관리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대신 실증 데이터만 공유해달라고 했죠. 하디에 박사의 목소리에 아직도 신기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 조건이라면 의심스럽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의심했죠. 시장님도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삼성 측에서 보낸 기술 자료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거든요. 하디에 박사가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AI 기반 도시 냉각 네트워크라고 해요. 각 건물의 냉각 장비가 서로 연결돼서 도시 전체의 열 분포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하나의 에어컨처럼 작동하는 거죠. 기존 시스템과 뭐가 다른가요? 궁금했어요. 효율성이 완전히 달라요. 개별 건물이 따로따로 냉각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든요. 열이 많은 곳에서는 더 강하게, 적은 곳에서는 절약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전기료가 줄어든 거군요. 제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요. 에너지 효율이 기존보다 60% 향상됐어요. 사용량은 늘었지만 효율이 좋아져서 전체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 거죠. 시민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디에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삼성의 철학이었죠. 그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인류의 기후 위기 해결에 기여하고 싶어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더 자세히 듣고 싶었어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느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정말 진심이었어요.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이 개선되는 걸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했거든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물어봤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한 할머니 댁에 문제가 생겼어요. 건물 구조상 표준 설치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기술자들이 3일 동안 머물면서 맞춤형 해결책을 찾아줬어요. 비용을 따지면 손해였을 텐데 말이에요. 하디의 박사가 감동받은 또 다른 일화를 들려줬어요. 어린이집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정해줬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이분들은 기술을 판 게 아니라 희망을 나눠준 거라고요. 현재 결과는 어떤가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완벽해요. 1년 넘게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시민 만족도는 98%예요.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개하지 않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치적인 부담 때문이에요. 외국 기술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해야죠. 하디의 박사의 솔직한 의견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하디의 박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존슨 씨,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시청으로 와주세요. 시청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하디의 박사가 저를 한 구석으로 불러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새벽 3시경에 해킹 시도가 감지됐어요. 삼성 냉각 시스템을 타겟으로 한 공격이었죠. 그녀의 말에 저도 긴장했어요. 누구 소행인가요? 미국 쪽 IP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한 배후는 아직 파악 중이에요. 기술팀장 메흐메트 코치가 자세한 상황을 브리핑해 줬어요. 시스템 로그를 분석해 보니 매우 정교한 공격이었어요. 일반적인 해커 수준이 아니라 전문 조직의 작품 같아요. 삼성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에 접근하려고 했거든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점이에요. 삼성 시스템에 내장된 AI 보안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방어했어요. 공격을 감지하는 순간 자동으로 차단하고 역추적까지 시작했죠. 메흐메트의 설명에 감탄했어요. 하디의 박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6개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기술 브로커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직접 찾아왔어요. 삼성 시스템을 분석해서 다른 곳에 팔겠다고 했죠. 어떻게 대응했나요? 궁금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데 며칠 후에 몰래 시설에 침입한 걸 발각했어요. 경비원이 새벽에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거든요. 삼성 장비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해요. 메흐메트가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들려줬어요. CCTV 분석 결과 그 사람은 전문 산업 스파이였어요. 삼성 기술을 빼내려고 한 거죠. 하지만 장비에 특수 보안 장치가 있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해킹도 같은 목적일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물리적 접근이 안 되니까 사이버 공격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 기술진들이 정말 철저하게 보안을 구축해 놨더라고요. 하디의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삼성 측 담당자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서울 본사의 김태준 부장이었습니다. 터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어요. 좋은 의미만은 아니지만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경쟁사들의 견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술 탈취 시도예요. 우리 시스템이 성공하면서 몇몇 국가에서 기술을 빼내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수단으로 말이에요. 김 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다행히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했죠. 기술의 핵심은 클라우드의 암호화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오후에 추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킹 공격의 배후가 어느 정도 밝혀진 거예요. 미국의 한 에너지 기업과 연결된 조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존 냉각 기술이 삼성 기술에게 밀리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였어요. 하디의 박사가 분개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요. 삼성은 인류를 위해 무상으로 기술을 제공했는데 그걸 훔치려고 하다니요.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녁에 시민들과 대화해봤어요. 해킹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삼성을 지켜야 해요. 우리 생활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준 은인인데. 한 시민이 말했어요. 기술을 훔치려는 사람들이 정말 나빠요. 또 다른 시민의 반응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삼성의 기술이 단순히 우수한 게 아니라 기존 기득권을 위협할 정도로 혁신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기술을 빼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삼성의 철저한 준비와 터키 시민들의 보호 의지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해킹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에스키셰이르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삼성 시스템의 진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하디의 박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독일 베를린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의 대도시가 관심을 보인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알게 됐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베를린 기후청에서 우리 데이터를 분석했대요. 위성 자료만으로도 효과가 확실히 드러났거든요. 이런 결과는 유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디의 박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에는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시도 공식적으로 삼성에 협력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폭염으로 고생했던 경험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선 거였습니다. 김태준 부장과 다시 화상통화를 했어요. 상황이 급반전됐어요. 유럽 5개 도시에서 동시에 문의가 들어왔어요. 심지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해킹 사건이 오히려 홍보 효과를 낸 건가요? 제가 추측해봤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누군가 기술을 훔치려고 할 정도라면 정말 가치 있는 기술이라는 반증이 된 거죠. 역설적이지만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한 셈이에요. 김 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동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UAE, 두바이, 사우디, 리야드, 카타르, 도하에서 동시에 시범 적용을 요청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극한 기후 지역에서 효과를 검증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하디의 박사가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줬어요.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프로젝트를 인류공원 기술로 공식 인증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확산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저도 감탄했어요. 작은 터키 도시에서 시작된 실험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삼성의 선견지명이 옳았다는 증거였어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은 3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결정했고 프랑스는 파리 외에 리옹, 마르세유까지 확대 검토 중이었어요. 이탈리아 로마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김 부장이 후속 계획을 설명해줬어요. 각 지역별 기후 특성에 맞게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할 예정이에요. 터키 모델을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현지 상황에 최적화된 버전을 개발할 거예요.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실무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터키와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는 우리가 부담해요. 대신 장기적인 데이터 수집과 기술 발전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에요.
수익보다는 기술 완성도가 우선이거든요. 그 주 금요일 정말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엔이 삼성의 도시 냉각 기술을 2025년 인류공원 기술로 공식 인증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유엔 사상 처음으로 민간 기업의 단일 기술에 이런 명예를 준 것이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특별대표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삼성의 기술은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 인류의 기후위기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의 가치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키셰히르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한국 기술 덕분에 우리가 역사의 증인이 된 기분이에요. 카페 사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원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가 미래 기술의 실험장이었던 거네요. 삼성 측의 공식 입장도 감동적이었어요. 김 부장이 전해준 서울 본사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판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나눈 것입니다. 에스키셰히르 시민들과 함께 만든 이 성과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해킹 공격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기술의 진가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삼성의 기술이 견뎌낸 것처럼 그들의 철학도 세계의 신뢰를 얻어낸 거였어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주간의 조사를 마무리하며 터키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터키 기후청에서 드디어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기자회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터키 언론은 물론이고 국제 언론사 기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에스키셰히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터키 기후청 무스타파 에르돈 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강하게 반대했던 그였어요. 외국 기술 의존을 우려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반대했습니다. 터키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삼성과 에스키셰히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국적을 따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청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터키 정부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에스키셰히르를 한국 기술의 첫 글로벌 전초기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 후 에스키셰히르로 돌아가는 길에 하디에 박사와 동행했어요. 청장님 변화가 놀랍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어요. 이제는 터키 전체가 이 프로젝트를 자랑스러워해요. 그녀의 얼굴에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에스키셰히르에 도착해서 시민들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가족과의 대화였어요. 7살 딸을 둔 아버지 알리 카라님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딸아이가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너무 더워서 밖에서 놀 수가 없었거든요. 알리 카라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완전히 달라요.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딸아이가 매일 밖에서 뛰어놀아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해요. 한국 기술이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예요. 그의 아내 파트마님도 말을 보탰어요. 전기료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예요. 예전엔 전기료 때문에 참고 살았거든요. 아이가 더워도 선풍기만 틀어줬어요. 7살 딸 아이셰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 거죠? 맞아, 아가야. 한국에서 온 좋은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시원하게 만들어줬어. 아버지가 딸을 안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나 데이터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 날 저녁 시청에서 작은 환송회를 열어줬어요. 부시장, 하디에 박사, 기술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2주 전 비밀이라며 입을 다물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부시장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에스키셰이르가 전 세계 기후 기술의 롤모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세계에 알려주신 존슨 씨께 감사드립니다. 김태준 부장과 마지막 화상 통화를 했어요. 터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글로벌 확산이 본격화됐어요. 내년에는 10개 도시에서 동시에 운영될 예정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넘쳐났습니다. 에스키셰이르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여기가 우리의 글로벌 테스트베드가 될 거예요. 새로운 기술은 모두 이곳에서 먼저 검증하고 다른 도시로 확산시킬 계획이에요. 진정한 혁신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주 전과 똑같이 시원한 날씨였지만 이제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건물 옥상의 은색 장비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도시를 지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이후 터키는 정말 변했습니다. 에스키셰이르가 한국 기술의 첫 글로벌 전초기지가 되었고 터키 정부는 혁신 기술에 대한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했어요. 무엇보다 시민들은 기후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에스키셰이르를 찾았습니다. 유럽 재난관리국에서 글로벌 확산 성과를 점검하라는 임무를 받았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변화가 놀라웠어요. 에스키셰이르 기후혁신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안내판에 새로운 슬로건이 붙어 있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모르던 도시가 이제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거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외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와요. 우리 도시를 보러 오는 거예요. 한국 기술 덕분에 유명해졌죠. 시민들의 자부심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디에 박사와 재회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에스키셰이르 기후혁신센터의 센터장이 되어 있었어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견학단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 피로와 보람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센터를 둘러보니 규모가 엄청났어요. 전 세계 15개 도시의 실시간 데이터가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파리, 두바이, 리야드. 삼성 기술이 적용된 모든 도시들이 한눈에 보였어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확산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럽 8개 도시, 중동 4개 도시, 아시아 3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에요. 내년에는 20개 도시로 늘어날 예정이죠. 하디에 박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베를린의 성과였습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를린의 여름철 에너지 효율이 65% 향상됐다고 해요. 시민 만족도도 95%를 기록했습니다. 파리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2024년 올림픽 때 폭염으로 고생했던 파리가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쾌적한 여름을 보내는 도시가 됐거든요. 프랑스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성과도 놀라웠어요. 두바이에서는 여름철 전력 소비량이 40% 줄어들었고 리야드에서는 열사병 환자가 80% 감소했다고 해요. 극한 기후 지역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거였습니다. 김태준 부장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는 이제 삼성전자 글로벌 기후 솔루션 담당 임원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에스키셰이르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 12월 파리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기술을 직접 언급했을 때였어요. 삼성의 도시 냉각 기술이 인류 기후 위기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어요. 인도 뉴델리에서 시범 적용을 요청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구 3천만의 거대 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궁금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키셰이르에서 쌓은 경험과 데이터가 있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죠. 김 부장의 답변에서 변함없는 철학을 느꼈어요.
시내를 둘러보니 더 많은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기술거리라는 새로운 상가가 생겼어요. 한국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는 공간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원도 3곳이나 새로 생겼더라고요. 한 한국어 학원 원장과 대화했습니다. 요즘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 때문이죠.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삼성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1년 전 만났던 알리 카라 가족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8살이 된 딸 아이셰가 한국어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정말 또렷했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아이의 꿈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알리 카라는 이제 에스키셰이르 기후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오는 견학단들을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변화를 사람들에게 들려줘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학교 앞에서 만난 아이들이 우리 도시가 세계에서 제일 시원해요. 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기후위기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자라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시청에서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터키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에스키셰이르는 터키의 자랑이자 인류의 희망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하디에 박사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1년 전 작은 실험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가는 도시가 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에스키셰이르는 이제 더 이상 터키의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후 혁신의 성지가 된 거였어요. 한국의 기술과 철학 그리고 터키 시민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한 아이의 웃음소리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었어요. 더위 때문에 쓰러졌던 아이셰가 이제는 꿈을 품고 한국어를 배우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수출국이 아닌 불가능한 기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강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나라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